옛날 어느 산골짜기 마을에 박상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상보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품팔이로 겨우겨우 살아가다 보니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품삯을 주며 일을 시키면서도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상보는 아침마다 장터에 나가 허드렛 일을 찾아보았지만 손에 쥐는 건 겨우 엽전 서너 입 뿐이었지요. 그날도 장터는 북적거렸습니다. 나무 그릇을 파는 상인, 소 고삐를 잡고 흥정을 벌이는 농부, 그리고 술에 취해 노래 부르는 사내들까지. 그 틈으로 이상한 차림의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갓은 삐뚤게 쓰고 도포자락은 바람에 나풀나풀 흔들렸는데 눈매만큼은 번쩍였어요. 그 노인이 바로 떠돌이 관상가 유만성이었답니다. 만성은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과거와 장래를 꿰뚫어 본다고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러나 유만성은 이름만 유명할 뿐 얼굴을 알아보는 이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관상가 유만성은 장터를 천천히 거닐다가 우연히 짐을 나르던 상보와 마주쳤어요. 잠시 발걸음을 멈추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는 상보의 얼굴을 훑어보았지요. 귀하구나. 유만성은 이렇게 혼잣말을 했답니다. 상보는 궁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뭐가 귀하다는 겁니까? 만성은 슬쩍 웃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니네. 그냥 내 눈이 잠시 흐려졌나 보지. 상보는 괜히 기분이 묘해졌지요. 남들이 늘 무시만 하는데 이 노인은 무슨 숨은 뜻이 있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관상가는 근처 주막으로 발길을 옮겼고 마침 그곳에서 술을 파는 주모가 상보를 불렀어요. 야, 상보야. 저 손님 짐 좀 들어드려라. 상보는 순순히 관상가의 보따리를 들고 주막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술상을 받은 만성이 엿가락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젊은이, 나이가 몇이요? 22입니다. 얼굴에는 나이보다 훨씬 많은 세월이 묻어있네. 고생이 많았겠구먼. 고생 안 한 사람 있겠습니까? 상보는 시큰둥하게 대꾸했지요. 만성은 술을 홀짝이더니 곧장 정색을 했습니다. 이마는 넓고 눈빛이 깊으며 턱은 단단하네. 인생길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길에 인연을 만나게 될 걸세. 유만성은 상보의 말은 듣는 듯 마는 듯 자기 할 말만 했답니다. 그리고 술 한 병 값을 내고는 젊은이, 혹시 다시 나를 만나면 술 한 잔 사주게. 하고 말하며 주막을 나섰어요. 그날 이후로 상보는 이상하게도 관상가의 눈빛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예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대기 시작했답니다. 관상가 유만성과의 짧은 만남 이후 상보는 괜히 마음이 뒤숭숭했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도
자신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날도 상보는 장터에서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점심 무렵 시장 끝쪽에서 웬 소란이 들렸습니다. 아이고, 내 장죽이 어디로 갔단 말이냐?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양반이 장죽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었지요. 그 장죽은 상아로 만든 귀한 물건이라 값이 장정 몇 달 품삯은 좋게 된다고 했습니다. 상보는 주변을 살피다가 저작거리 구석에 떨어진 장죽을 발견했어요. 호들갑 떨고 있는 양반이 어디다 잘못 두었다가 천막 뒤로 굴러간 모양이었지요. 그걸 주워들자 목재 표면에 새겨진 문양이 햇빛에 반짝였답니다. 이 귀한 걸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구나. 상보는 장죽이 없어졌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양반에게 다가갔습니다. 대감님, 이거 잃어버리신 물건 아니십니까? 뭐? 어허, 이게 내 장죽이 아닌가? 어디서 났느냐? 저쪽 천막 뒤에서 주웠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데 양반이 갑자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상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허! 전것이 감히 내 장죽을? 훔치다 들킨 게로구나. 아닙니다. 저는 그저 주인을. 닥쳐라!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변명을 하고 있느냐? 썩 물러가거라, 이 도둑놈아!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사내가 훔쳤대. 그럴 줄 알았지. 사람들은 더욱더 웅성거렸어요. 양반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놈! 네 부모도 내 놈처럼 못돼 처먹었을 게다. 하늘이 내 놈 같은 것을 태어나게 한 게 참으로 한심하구나. 그 말이 상보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지요. 상보는 억울한 마음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괜히 무슨 말이라도 했다가는 주먹질이라도 당하겠구나. 양반은 장죽을 잡고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관아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거라, 이놈아. 감히 내 물건을 함부로 훔치다니 몹쓸 놈 같으니라고. 거기 서 있지 말고 당장 꺼져라. 양반은 하인들에게 짐을 들게 하고는 가던 길을 가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마저 흩어지고 장터 한복판에는 멍하니 선 상보 혼자만 남았답니다. 그날 저녁 주막 주모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상보야, 괜히 나섰다가 욕만 먹었구나. 하지만 네 마음은 내가 안다. 착한 마음씨가 언젠간 복이 될 게다. 주모의 위로에 상보는 씁쓸하게 웃었답니다. 그런 날이 오긴 오겠습니까? 그날 밤 상보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억울한 마음은 끝이 없었지만 관상가의 말이 떠올라 꺼져가던 등불 속 작은 불씨처럼 자신의 앞날에 대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상보에게는 더 큰 화가 닥쳤습니다. 한양 상인의 물건이 장터에서 사라진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시각 근처에 있던 상보가 범인으로 몰렸지 뭐예요. 내 놈이 장죽 훔쳤단 소문이 벌써 났지. 이번에도 너 아니면 누가 훔치겠느냐? 아무리 부정해도 소용없었어요. 관아의 포졸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상보는 억울하게도 포승줄에 묶여 감옥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감옥 안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사람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했지요. 그 속에서
구석에 홀로 앉아 기침을 하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여든이 다 되어 보이는 얼굴, 깡마른 몸에 허리가 휘었지만 눈빛은 총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상보가 다가가 물었지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숨을 고르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 앉게. 젊은 사람이 들어왔구먼. 며칠이 지나자 상보는 노인의 기침이 심상치 않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밥을 나눠주고 물도 대신 떠다 주었습니다. 밤이면 노인의 어깨와 등을 주물러 주었지요. 자네 참 요즘 세상에 복이 드문 사내로군. 나는 평생 장사꾼이었지. 허나 일이 잘못되려 해서 그런가 상한 물건을 거래하여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하여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네. 그 말투엔 원한도 변명도 없었고 담담했습니다. 나는 은혜는 꼭 갚는다네. 내 말을 귀담아 들어두게. 꼭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을 게야. 장사라는 게 말이야. 물건만 팔아선 안 돼. 사람의 마음을 사야 하는 법일세. 그날부터 노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장사의 비법을 들려주었어요. 값을 깎아 달라는 손님일수록 마음을 먼저 사로잡아야 하지. 공짜로 작은 걸 하나 주면 큰 걸 사게 마련이야. 장사꾼은 항상 새벽에 움직여야 하네. 먼저 깬 새가 벌레를 잡듯 먼저 움직인 자가 돈을 벌지. 돈을 벌어도 다 쓰지 말고 반드시 세 몫으로 나누게. 하나는 먹고 살 몫, 하나는 불릴 몫, 나머지는 뜻밖의 사태를 대비할 몫이지. 그것 말고도 노인은 자신이 평생 동안 깨달은 장사의 비법을 상보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상보는 곁에서 그 모든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지요. 석 달 뒤 누명을 벗게 된 상보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노인과는 눈물로 작별을 했지요. 어르신 부디 무사하십시오. 그동안 가르침 정말 감사합니다. 상보, 아무래도 여기가 내 무덤이 될 것 같네. 기니 해줄 말이 있으니 이리와 보게. 노인은 자신이 먹고 살 몫으로 남겨두었던 얼마간의 돈을 숨겨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장사 미천은 될 만할 걸세. 부디 잘 사시게. 노인은 상보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풀려난 후 늦은 밤 상보는 어느 한적한 곳에서 주막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어두운 옆길에서 찢어질 듯한 여인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나요. 제발 놔주세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린 순간 시야 끝에 숨이 막히는 장면이 들어왔지요. 달빛이 스치는 골목 한쪽, 젊은 여인이 담장에 몰린 채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얼굴에 눈이 크고 또렷했으며 까만 머릿결이 흘러내려 어깨를 감싸고 있었지요. 저고리 고름은 이미 풀려 목선과 어깨가 드러났고 두려움에 몰아쉬는 숨에 가슴이 크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눈은 살려달라는 간절함과 이를 악문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거칠게 웃는 사내 두 명이 있었어요. 한 놈은 부리부리한 눈매로 여인의 턱을 틀어쥐고 비열하게 말했어요. 에이, 겁먹을 것 없어. 잠깐만 즐기다 갈 거니까
가만히 있어. 다른 놈은 뒤에서 여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오호, 향내가 진하네. 이런 여잔 돈으로도 못 구해. 그들의 눈빛에는 은밀한 기쁨이 어려 있었고 사냥감을 붙잡은 짐승처럼 욕심이 번들거렸습니다. 여인은 이를 악물고 발버둥 쳤지만 사내들의 힘을 당할 수는 없었답니다. 앞에 선 사내가 여인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소리 지르지 마. 아니면 고운 얼굴에 흉터라도 남겨줄 테니. 그 말에 여인은 놀라 고개를 쳐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제발요. 그러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에 있던 사내가 치마끈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옷이 흘러내리자 그들은 음흉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밤은 재수 좋은 날이군. 그 순간 이놈들 뭐하는 짓이야? 우렁찬 외침과 함께 상보가 골목 끝에서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상보는 앞에 있던 사내의 뒷덜미를 낚아채어 땅에 내팽개 쳤습니다. 사내들은 놀라긴 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저항했습니다. 어떤 놈이 남일의 참견이냐? 싸움은 거칠었지만 어릴 적부터 온갖 굳은 일을 하고 거칠게 살아오며 단련된 힘이 그를 버텨주었지요. 몇 번 주먹이 오가자 두 사내들은 욕을 내뱉으며 도망쳤습니다. 여인은 쓰러질 듯 서 있었어요. 상보는 자신이 입고 있던 남루한 옷이라도 벗어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옷을 주워 입고 급히 사라져 버렸지요. 그 만남이 훗날 상보의 운명을 크게 바꿔놓을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처 마을의 어느 헛간에서 밤을 보내고 이튿날 이른 아침 상보는 장터로 향하는 길목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풀잎에 맺혀 반짝이고 멀리서 닭 울음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앞쪽 골목 모퉁이에서 가냘픈 여인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지난밤 그 여인이었습니다. 고운 얼굴에 여전히 깃든 슬픔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 역시 상보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어제. 예. 어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통성명을 나누었어요. 저는 박상보라 합니다. 저는 장길선이에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둘은 서로 닮은 처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멀리 시집 왔는데 역병이 돌면서 가족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길선은 허공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가족을 잃은 슬픔과 혼자 남겨진 막막함에 눈에는 초점조차 없었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지금껏 품을 팔아 살아왔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고단한 사연을 풀어놓았습니다. 길선은 시집 오기 전에 친정 부모님의 장사를 도우며 살고 있었는데 멀리 시집 오게 되어 몇 년 동안 장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을 모두 잃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혼자서라도 다시
장사를 시작해보려는 참이었어요. 그러나 미천이 없어 주막에서 일하며 돈을 모으려는 중이었습니다. 상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그럼 우리 같이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게 많지는 않지만 미천을 삼을 정도의 돈이 있어. 상부는 길선과 함께 노인이 알려준 곳으로 가서 노인이 숨겨두었던 돈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돈은 장사 미천하기에 충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부와 길선의 우연한 만남은 동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장터 구석, 작은 평상에서 시작한 장사는 계절이 한번 바뀌기도 전에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상부와 길선은 물건을 챙기고 장터 구석에 자리를 잡았지요. 길선은 시집 오기 전에 친정 부모님을 보고 배운 것이 있어 손님을 대하는 요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산 나무 그릇 참 좋더군요. 이번엔 더 큰 걸로 하나 주시구려. 예. 오늘은 나뭇결이 곱고 단단한 걸로 모셔왔어요. 손님 손에 오래 남을 겁니다. 한번 물건을 사러 온 이들은 꼭 다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서로 손발이 척척 맞다 보니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 믿음이 쌓이게 되었지요. 상부는 노인에게서 배운 장사 비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 팔면 작은 걸 덤으로 얹어 드립시다. 그러면 2번, 3번 다시 오실 거요. 그 덕분에 가게 앞은 더욱 북적이게 되었답니다. 바쁜 와중에 상부와 길선은 종종 손이 스치고 같이 장사를 꾸려나가다 보니 밥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상부와 길선은 어느새 진심으로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한 번은 비 오는 장날 상부가 우비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입으시오. 비 맞지 않게 입으시오. 길선이 우비를 걸치자 상부는 비가 옷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매무새를 고쳐주었어요. 그 짧은 접촉에서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따뜻한 체온이 두 사람의 숨을 미묘하게 빠르게 했답니다. 계절이 서너 번 바뀌자 상부와 길선의 가게는 이제 장터의 가운데 가장 번화한 자리에 목조 건물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끝나고 돌아온 어느 밤, 두 사람은 함께 물건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지요. 호롱 불빛이 길선의 얼굴선을 타고 내려가고 눈동자가 촉촉히 빛나자 상부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다가가니 길선의 숨결이 가깝게 느껴졌고 서로의 체온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정을 나누며 더 각별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봄바람이 장터 거리를 스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상부는 길선과 함께 새로 들여온 물건을 진열하다가 어디선가 들어본 노인의 목소리를 들었지요. 허허, 이 얼굴, 세월이 좀 흘렀지만 변함없구먼. 고개를 돌리니 예전에 상부의 관상을 보고 몇 마디 말을 해주었던 관상가 유만성이 서 있었습니다. 상부는 반가움에 두 손을 모아 인사했지요.
어르신, 이곳에서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만성은 천천히 걸어와 상보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지고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지요. 지금 보니 내 말이 틀리지 않았구먼. 그 심성도 그대로 잘 지키고 있고. 그때 길선이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관상가 유만성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처자는 참 곱고 단단한 관상이요. 남편 복이 크고 함께하면 부가 더욱 불어날 상이네. 두 사람은 재물뿐 아니라 마음까지 오래 함께할 운명이라. 다만 서로를 믿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100년을 가도 금이 가지 않을 거요. 그 말을 남기고 관상가는 장터 사람들 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은근한 설렘과 서로를 향한 더 깊은 믿음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상보와 길선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인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은 풍채가 좋고 신부는 얼굴이 곱다고 칭찬이 자자했지요. 이제 두 사람은 부부로서 가게를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장사는 더욱 번창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장터의 큰손이라 불렀지요. 혼례가 끝난 지 달포 되는 날, 상보가 거래를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주막 앞에 서 있는 낯익은 그림자를 보았지요. 바로 관상가 유만성이었습니다. 허허, 사내가 장가를 가니 얼굴이 2배가 되었구먼. 유만성은 웃으며 상보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런 날은 술 한잔 해야지 않겠소? 둘은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수한 장국 냄새와 함께 술잔이 놓였고 촛불이 깜빡이는 가운데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유만성은 첫 잔을 들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몇 해 전 젊은이를 처음 봤을 적에 이마 기운이 왕성하고 입가에 재물복이 앉았더군. 눈썹을 보니 좋은 인연을 만날 운이 서려 있었고 말이야. 상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제 관상을 보고 좋은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는 의미를 몰라 어리둥절했죠. 어르신의 눈빛이 제게 전하고자 하는 뜻을 어렴풋이 깨닫고 그게 희망이 되어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상보는 술을 한 모금 마시며 문득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굶주림에 떨던 겨울, 모욕을 당하던 날, 감옥에서의 고생, 감옥에서 만난 노인, 그리고 길선을 처음 구해주던 순간까지 어르신이 그때 제게 하신 말씀이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려워도 언젠간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지요. 관상가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팔자는 타고나되 길을 가는 건 스스로의 걸음이지. 그대는 그 길을 잘 걸었어. 그러니 오늘이 있는 걸세. 오늘따라 술이 꿀맛이구먼. 두 사람은 웃으며 잔을 기울였고 상보는 자신의 길이 더 넓고 빛나게 이어질 것을 어렴풋이 느꼈답니다. 미천하고 가난했던 상보는 우연히 관상가에게서 묘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모욕을 견디던 중 감옥에서 장사의 비법을 전수받고
길에서 겁탈 당할 뻔한 여인을 고하며 인연을 맺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장사를 시작해 부를 쌓고 사랑을 키우며 부부가 됩니다. 관상가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예언이 맞아 떨어진 것을 흐뭇해하고 상보는 지난 세월의 고난을 되돌아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람의 운명은 타고날 수도 있지만 그 길을 어떻게 걷느냐는 전적으로 자기 손에 달렸습니다. 상보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고난은 언젠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겠지요. 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같이 있다면 인생의 달콤한 순간도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담야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사랑과 관심이 담긴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업로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꼭 다시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